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이렇게 점잖하세요. FOMC, 예? 입을 네. 주목했지만 결과는 이거였잖아요. 버냉키. 버냉. FOMC는 회의. 그러니까. 회의에는 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버냉키의 입을 주목했다는 얘기예요. FOMC 회의에. 연준이 그래요? 아니라. 음. 예. 참. 미안해요. 그래요. 헬리콥터 밴, 그죠? 저 돈 인사 뿌리는 다시 버냉키. 하겠습니다. 예. 저 부동산 TV로 가게 된 장홍입니다. 자, 주식 관심 없어요, 이제. 자, 부동산. 국제는 보고 계세요. 네. 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홍입니다. 그렇죠. 자, 헬리콥터 밴 입에서 뭔가 좀 강한 부양책이가 나와줬으면 기대를 했는데 역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이해하기도 힘든 그 정책의 연장 정도만 해주면서 시장 그냥 딱 이 정도 하면서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어제 그 외국인들이 싹 매수세까지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오늘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는 끊겼죠. 많이 판 건 네. 아닌데. 그러니까. 기관도 끊겼는데. 팔고. 예, 근데 개인이 오늘 그나마 좀 받쳤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 맞습니다. 파이팅. 예, 외국인도 언젠가는 다시 파이팅. 예, 일단은 미국의 이벤트는 좀 끝이 났고 때문에 다시금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눈이 좀 가는데요.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두 개 국가 또 문제 두 개 국가가 그 정상들이 모인다고 하고 또 당장 오늘 밤부터는 네. 이후 실무진이라 할 수 있는 재무장관들 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독일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왜 너네 빚까지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돼. 뭐 이런 국민들이 뭐 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양보를 해줄 수 있느냐가 이번에 여러 가지 두 차례,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스탠스에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될 텐데요. 독일의 양보가 좀 있다면 유로존 문제가 좀 해결이 조금은 진전을 보이고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6월 말까지 정말 마지막 날까지도 일정은 계속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과연 그때까지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등락을 계속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는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역시 1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김수용, 장우 씨, 개미 투자자 대표 두 분이요. 여러분들처럼 실전 중심의 수익률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대결 배틀을 펼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도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부 오늘은 한만식 대표님이 프로세스 투자 기법이란 무엇인지 보다 깊이 있는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2부까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용 씨, 나도 문자 상담 혹은 전화 상담 통해서 내 종목 좀 봐달라 하실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네, 전화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문자는요. 폼크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폼크. 폼크가 뭐예요? FOMC. 폼크 아니에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생각한 거였군요. 뭐 아까 골똘히 생각하던 김수영 씨가 번호 안내할 때. 그러니까 김수영 씨하고 저하고는요. 네. 일단 그 태생적으로 드나가 달라요. 드나? DNA가 달라요. 좋습니다. 장우 씨. 네. 그래요. 장우 씨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그죠? 퓨처. 장우 씨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좋습니다. 자, 장우 씨의 모습을 계속 7월 달에도 과거란 뜻인 거예요. 자, 장우 씨의 모습을 7월 달에도 계속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씨 그리고 장우 씨에게 훌륭한 멘토링을 해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신 듯한데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김정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또 김정아 전문가님은 이쪽에 약간 쌍꺼풀이 생겼다 하시네요, 그죠? 예, 뭐 바람둥이는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네. 신혼인데 좀 큰일 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쌍꺼풀이 생겼다 안 이 생겼다. 쌍꺼풀이 왜 생겼다 말았다 하냐면 시술에
그 차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매매하시느냐고 지금 잠을 못 주무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홍 씨도 약간. 네. 시공 테크 김정아. 네. 그 지금 회원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수익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추천한 지 한 이틀 만에 이렇게 상한가에 바로.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 종목은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해서 그렇게 회원분들이 지금 막 빵긋 웃고 계신 겁니까? 장훈 씨도 웃고 계시고. 예, 일단은 뭐 소위 사실 그렇게 투자는 하시면 안 되지만 저는 이번에 좀 몰빵을 시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그런데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감이 확실히 올 때만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과거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량주가 꺾이고 나면은 밑에 있던 저평가 관련주들이 이제 수급이 한번 붙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흐름이 있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제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 갈자리를 보면은 반드시 눌림목을 주고 가고 갈자리가 아니고 밀리면은 죽는 자리를 잡으면은 그 자리에서는 무조건 올라가는 패턴들이 굉장히 좀 많다.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주식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확신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하게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좀 인생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살다 보면은 뭐 노력한 만큼 얻을 때도 있고 노력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똑같다가도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확신이 드는 자리가 한 번씩 있는데 이런 자리가 좀 와가지고 좀 과감하게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훈 씨가 꽉 잡네요. 기회가 왔습니다. 아, 김정아 전문가를 꽉 잡기 위해서. 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프로포즈가 그렇죠. 자, 한쪽씩만 쌍꺼풀이 있으신 두 분 아주 찰떡궁합 오늘 자랑할 것 같습니다. 김정아 전문가가 오늘 또 확신에 찬 종목을 갖고 왔을지 궁금한데요.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받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훈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영, 장훈 씨가 각자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당연히 승자가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의 멘토 전문가님 한 분 한 분 상세하게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조용하셨는데 우리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중장기 전문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투사, VRT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나는 빠르게 그렇게 매매를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 오늘 김수영 씨 멘토로 중장기 전문 최병훈 전문가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엔 장훈 씨의 멘토님 만나볼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실 분은 웰쌍카풀의 선두주자. 자, 그리고 세공테크의 주인공입니다. 김정아 전문가입니다. 급등주 선침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전에 포착한다. 시공테크처럼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수익률 20%! 오늘 신경 팍팍 써주시네요. 물론 이제 오늘 또 시원하게 주전부리까지 쏘셨어요. 그래? 아까 그 주전부리가 from...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먼저 시장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나저나 김정아 전문가는 주전부리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실망이라는 단어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래도 기대에 부합 얘기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정도만 나왔는데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FOMC라든지 어떤 선거 이런 것은 거의 예측이 된
예측 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올랐다가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선 오히려 차익 매물을 불렀고요. 특히 그보다는 이제는 또 경기에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이제 주요 이벤트한 일정을 알아보게 되면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물론 이제 이탈리아 국채 발행도 있죠. 내일 또 EU 재무장관이 있죠. 유로존하고 EU의 어떤 차이는 영국이 포함되나 여부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또 영국이 참여한 재무장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이 있고, 그다음 다음 주에 28일, 29일 날 보면 EU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어떤 유로 쪽에서 EU에서 정책적인 공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주가에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악재로 반영될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 요인이 정상들이까지 만나서 어떤 경기 긴축을 좀 완화를 시키면서 경기 부양 어떤 촉진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강하게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정상회담까지, 물론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유로화를 통일하면서 가장 피해를 덕을 봤던 국가가 독일인데, 이 독일이 긴축 완화, 베를린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한다면 시장은 아마 전 글로벌 시장이 아마 크게 상승할 것이고, 그게 없다면 결국은 이제 지지부진한 어떤 장이 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는 유로존의 어떤 리스크는 많이 해소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보다는 이제 상방향으로 갈지 여부는 경기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HSBC의 PMI 중국 발표된 제조업 지수가 결국은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경기에 또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쪽에 좀 방향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탄력성은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경기 부양책이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럼 결국은 현재는 가격 메리트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에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2분기 실적 호전주 이런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주식 방송을 잘 모르지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 많이 안 빠지지? 그러길래 제가 그냥 뭐라고 하셨어요? 언뜻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이 빠질 요인은 또 없는 거예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네,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빠지지는 않을걸? 이라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뭐 별 생각 없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래도 일일이 챙겨야 될 것은 유럽 일정이긴 한데, 냉정하게 보면 오늘 중국 쪽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고요. 이 시총 대형주 갖고 수익을 꾸준히 낼 수는 있어도 유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첫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첫 방송 시황에서 종합주가지수 지금 신경 쓰시고 매매하면 절대로 수익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량주가 폭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테마주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별주, 기관들이 손대는 개별주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 원리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겠다.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를 보고 해야 되지.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는데 갭으로 띄워놓고 음봉 밀고, 갭으로 띄워놓고 음봉 밀고, 또 하루는 정체시켜놨다 또 갭으로 띄워놓고 밑으로 밀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는 없는 상태에서 지수만 올리는, 즉 따라갈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증시대 폭락, 그리고 올 5월 달에 우량주가 이 폭락하는 과정 다음에 왜 이렇게 그 테마주들로 이제 흘러가는 사이클이 나오느냐. 우량주라고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좀 애국심이 뛰어납니다. 명문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반공사상이 강하고 좀 애국심이 뛰어난데. 아, 명목초등학교에서 조금 네. 그런 역시 교육을. 고급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 장훈 씨 같은 초등학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선배시죠. 분위기가 럭셔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청담동에 명의로 된 빌딩 2채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좀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을. 아니, 괜찮아요. 예. 오픈하셔도. 자, 뭐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박찬호 빌딩보다 높대요. 자, 좀 억울하긴 하지만 우리 우량주 누가 올려놓냐면요, 외국인들이 올려놓습니다. 2년, 3년 동안 사가지고 외국인들이 올려놓는데, 이거 한 번에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고 몇 번 나눠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붙었던 큰손, 그리고 뭐 개인들, 시장 자금들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 어디론가 또 돈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외국인들이 손을 대지 않는 곳.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해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바로
부실주들, 외국인들은 불확실성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종목들은 테마가 붙으면서 올라가게 된다. 부실주니까 네. 실적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8월 이후에도 테마주가 가는 장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도 테마가 가는 장세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다음에 어떤 장세에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은 테마주가 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코스닥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코스닥 차트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테마주 조사 작년하고 완전히 똑같은 패턴이죠. 조사 나오면서 그 테마주들은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차트 완전하게 조정 보이고 이쁘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흔히 말하는 우량주들, 개별주들 우리 그 작년 10월 달에 봤었던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하든가 네네. 그 정도급 종목군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량주들은 이길 수가 어차피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실주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마침 차 코스닥도 이쁘게 만들어졌겠다. 이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테마주들 이제 대선 100일 앞두고 조사 얘기 나오면서 멈칫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개별주들 가는 시장, 기관 개별주들 가는 시장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매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2, 3주 전부터 우리 김정은 전문가님 아까 이제 출연한 시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언젠가부터 이 수익률 게임, 수익률을 내려면은 중소형주를 볼 수밖에 없다 얘기하셨는데 쭉 그냥 같은 의견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당장 오늘을 본다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코스닥에다가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다.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중명주 위주로 매매를 해볼 만한 환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테마주에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물려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나중에 좀 더 올라가면 그쪽으로 붙기 위해서 오늘 좀 가혹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먼저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소형주 고를 때 보통은 뭐 실적이 우량한 그런데 아직 가격은 많이 안 오른 그런 좀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뭘 봐야 됩니까 중소형주?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수급을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선반영입니다. 호재가 나오고 나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호재 나오기 전에 실적이 만약에 좋다고 하면은 그 이전부터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 보는 것이 맞겠는데 그걸 반증하는 것이 바로 수급이다. 돈보다 세상에 빠른 건 없기 때문에 수급을 보는 게 좀 맞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보고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좋은 뉴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히 또 이렇게 실적 본다고 하시다가 그 미묘한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또 뭐 언제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또 뭐 바닥이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거 수급 보고 중소형주 선별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과 전략까지는 세워본 것 같고요. 계속해서 김수용 씨, 장훈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일 김수용 씨는 LG 상사를 그리고 장우 씨는 매일 유업이라는 종목을 각각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고자 희망한 바 있습니다. 과연 잡혔을지 또 포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주식 배틀 1억쇼 김수용 씨 포트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연동되는 그런 종목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특별히 오늘 유가가 81불까지 밀리면서 SK이노베이션, 정유주 좀 타격이 컸습니다. 수익이 확 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포피아도 뭐 괜찮고 초록뱀 한만실 전문가님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출연하시면 많이 오르는데요. 오늘 또 안 계셔서 그런지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한전기술 오늘 추천해 주신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3% 정도 뛰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로커는 어제 약간 올랐었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폭 약간 내놓았고요. 후성은 아직 수익권은 아닌 가운데 LG상사 잡혔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손절가를 터치하진 않았지만 조금 큰 낙폭을 잡자마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과 가격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현대중공업은 현재 5%, SK이노베이션은 한 7% 정도 수익이 났었다가 오늘 3% 이상 빠지면서 수익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도 뭐 두 자릿수 수익이고요. 성우하이텍 오늘 장중에 3% 넘게 밀렸었지만 역시 자동차 부품주는 누군가 사줍니다. 약보합까지 끌어올리면서 선전에서 끝이 났고요. 인포피아도 강보합수 7.7%. 네 종목 모두 다 수익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초록뱀이 어제 또 그제 참 좋았는데 또 수익이 약간 줄었어요. 한전기술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곧 뭔가
좀 일을 내줄 것 같습니다. 차트도 좋고요. 6.5%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약간 차트를 옆으로 붙이는 것 같지만 아직 수익은 2% 정도 나고 있고 후성은 좀 조용한 가운데 LG 상사가 아쉽지만 오늘 원하는 가격보다 시초가가 더 갭으로 밀렸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에 잡았고요. 5% 넘게 밀리면서 수익은 잡자마자 4% 넘게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장우시 포트로 옮겨가 보죠. 자, 동아약품, 시공테크보다 동아약품이 다시금 수익률을 치고 올라왔네요. 시공테크 하지만 편입된 시간 대비 수익률은 1위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공테크 추천해주신 김정아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수익률이 아주 돋보이네요. 유가가 빠지면서 수혜주 대한항공 오늘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버린 김승 씨 조금 안타깝게 됐고요. LMS 그리고 LS 산전 모두 부합세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손절가를 터치하진 않았는데 손절 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수익은 못 보여주고 있고요. 매일유업 2만 원까지 기다려봤는데 눌림목 매수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자,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종목들 보죠. 자, 박준남 전문가님, 동아약품이 다시금 1위, 1, 2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공테크 오늘 약간 눌렸지만 여전히 수익률은 15%. 편입 날짜 보시면 놀랍죠? 6월 14일 날 매수했는데요. 대한항공 이제 거의 5만 원까지 단번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5%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더 살펴보시면요. 자, LMS 8% 이상, LS 산전도 거의 5% 가까이. 한국 화장품이 내일까지 뭔가 수익이 나줘야 되는데 손절 기간을 특별히 손절가 외에 잡고 계신 김지훈 전문가의 전략이 있거든요. 매일유업, 음식료 가운데 가장 저평가, 또 중국 분유 관련 파동에 반사익 여러 가지 분석 속에 오늘 2만 원 정도 기다렸다 매수하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가격을 허용하진 않은 관계로 매수가 안 됐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만 김수영 씨가 들고 있었더라도 오늘 6% 이상 대한항공보다 훨씬 많이 올랐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영 씨가 이겼을지 어제 처음으로 연승을 끊어냈던 장우 씨였었거든요. 총 수익률 먼저 결과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주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영 대 장우. 어제 7연승을 끝으로 장 씨가 뒤집기 성공했었는데 오늘 연승 나올까요? 결과는요? 와, 장우 씨 축하드립니다. 2연승이에요. 이렇게 또 다시 승리를 쌓아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의 승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그거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치의 전문가들이 네. 좋은 종목을 추천해서 네.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좀 주목을 받고 네. 이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해서 또 큰 수익을 올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승패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네, 그래요. 하지만 또 이렇게 장우 씨와 김수영 씨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재미도 좀 주고 두 분 모두 다 이제는 전 종목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자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많이들 와 있는 모습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수영 씨, 네. 아시아나항공 아쉽지 않아요? 네, 이제 오늘- 현금이 없어가지고 교체 매매하는 상황 속에서 좀 빠지게 됐는데. 그렇죠. 아시아나항공이 안 좋아서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현금 확보. 예, 현금 확보 차원에서 어제 가장 수익률이 낮은 거를 팔다는 생각에 네. 아시아나를 마이너스 1%였거든요. 다 플러스여서 나머지 종목이. 그래서 매도를 했더니 오늘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김수영 씨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또 막판 끝까지 매수가 굉장히 몰렸어요, 항공주에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요. 환승을 안 하고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데 트랜스퍼를 하는 바람에, 내려버리는 예, 바람에. 환승하는 바람에. 이거 봐요. 계속 타고 있는 장우 씨 있잖아요, 대한항공. 남자가 음. 진짜감치 예. 갖고 가는 게 있어야죠. 그죠? 네. 예, 좋습니다. 자, 내일 시공테크 팔겠습니다. 왜 그래요 또? 어제 또 현대모비스 산다고 그랬으니까요. 김정하 전문가님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끔씩 장웅 애널님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저 들어오십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저. 예.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먼저 두 분의 포트 스윙을 좀 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또 장우 씨가 이기셨기 때문에 2연승 하셨기 때문에 김정하 전문가님이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겠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언급했던 김정하 전문가님의 종목 시공테크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테크부터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 제가 거의 몰빵 수준으로 찍을 때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여수엑스포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끝나면서 급락을 했는데 왜 굳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예, 돈 될 만한 거는 뭐든지 붙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본다고 하면은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이긴 했지만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아니죠. 우리 PER, PBR 가지고 재무제표, 그 상대가치 지표를 가지고 저평가냐 고평가를 놓고 보는데 10 미만이면 뭐 저평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조업체들은 10 미만에 있는 게 적정 주가가 맞고 그리고 이건 서비스 업체입니다. 서비스 업이기 때문에 10 미만에 있으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덧붙여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자회사인 이제 시공미디어의 그런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교육용 콘텐츠가 최근에 교육 시장 자체가 스마트 시장으로 변화하게 됨에 있어서 거기에 딱 걸맞는 자회사, 알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잡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위험한 종목이 아니고 굉장히 좀 건실하고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누가 사든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다. 이거는 기관이 사든지 외국인이 사든지 누가 사든지 상관이 없는 구간이고요.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관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죽으면은 밀리면은 죽는 자리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 급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주면서 공중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5일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통상 이 패턴에서는 오랜만에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급등날 윗골이 달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맞는데 일본 캔들상으로는 매도 시그널이지만 장중에 누군가가 받아가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 좀 포착이 되면서 어제까지 가격을 픽스 시켜놨고요. 오늘도 5일선을 마치 기다리는 듯 하면서 올려놓는 흐름들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일까지는 조정을 용인을 하되 5일선 부분까지 그 하루 정도 조정은 더 용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딛고 돌리면은 이거는 다시 사야 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냥 5일선 깨면은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럼 현재 5일선이 얼마인가요? 사실 높인 손절 가격은 4,5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5일선 대가 4,790원인데 우리 이평선이라고 하는 게 후행성입니다. 예, 후행성인데 캔들이 장중에 캔들이 올라가지고 이평선을 당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캔들이 내려와가지고 이평선을 디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4,780원이라는 가격을 기억하시기보다는 선을 의미를 두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공테크 내일까지 더 빠져도 그거 정도는 괜찮은데 5일선이 깨지면 조금 현금화 챙기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요? 예, 나머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 2위를 다투는 동화약품. 예, 동화약품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마치 제 종목 같다. 네, 이렇게 좀. 예, 박준남 전문가님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예, 너무나도 한 달 넘게 봐와가지고. 너무 난직있죠? 예, 맞습니다. 예. 친숙한 종목이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도 어정쩡하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구간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눈 감고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7,500원까지 저는 무조건 간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장중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번 크게 수익 실현하면은 훅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견디실 수 있는 즉 돈이 좀 있으시고 고수이신 분들 고수들은 오랫동안 잘 견디죠. 그런 분들만 좀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7,500원 정도까지는 예, 좀 중장기로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하소라도 기다리는 건 가능한데 무작정 그냥 손절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빠질 때 다시 올라갈 조정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날 조정인지 그거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때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수분들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 특히 이제 날기 시작해서 대한항공. Welcome to my world. 예, 맞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예, 제가 이제 막 작사 작곡까지. 예, 여담이지만 제가 영문과 전공인데 굉장히 네이티브의 발음을 느꼈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장훈 씨한테서요? 예. 다시 한번 그러면. 저 뉴욕에서 공부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하고 저쪽. 아니 진짜 뉴욕에서. 그래요? 네, 뉴욕에서 뉴욕 봤다는 사람이 제과예요. 없는 그죠? 뉴욕 제과. 하와이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Welcome to my world. 북옥 하와이. 괜찮다. 한번 쳐주세요. 네, 그건 팀이 확실하네요. 네. 네, 이쪽은 뭐 없습니까, 김성 씨? 동마 박사님. 저들밖에. 네? 박사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점잖게 가야죠. 네. 동방 박사님, 신바람 김 박사님. 네? 신바람 김 박사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네? 매도하세요. 손절하겠습니다. 네. 장욱 씨, 손절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 7월 1일 날 손절해 주세요. 손절가 장훈 씨는 조금 손절해요? 상향되면 좋은데 일단 확실하게 지금 예정된 손절 가격, 손절 기간은 7월 1일.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도. 7월 1일. 네, 기계적으로 그죠? 6월까지만 매수. 그렇죠. 예. 네.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Welcome to my 그렇죠. world.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잠깐 본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좀 눈에 익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휴가가 국내 휴가철 자체가 분산이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8월 초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뭐 8월 말까지 해가지고 분산이 된다고 그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대한항공은 완전 주가가 바닥권이고 그리고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적인 이벤트인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있죠. 우리 조금 이제 투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구는 굉장히 둥글고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위아래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위쪽 북반구에 위치한 이제 국가들 그리고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제력을 이끌고 있는 국가들은 전부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죠?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나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남미 같은 그 국가들이 있고요. 근데 그 북반구에 그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의 북반구에 같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계절이 똑같다는 겁니다. 시차는 있지만 계절이 똑같기 때문에 휴가철은 국사 시간 같아요. 세계 지리 이런 거. 예, 맞습니다. 네, 설명을 계속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예. 어쨌든 그 계절이 똑같기 때문에 여름철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저기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유로존 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 유로존에 어떻게 보면은 화폐는 다르긴 하지만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영국에서 이제 올림픽 열리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항공주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이 한번 들어갈 수가 있다. 주가도 바닥권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고 국제유가도 어정쩡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뭐 하락하지도 않고 그 저점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가도 되는 구간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5,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네, LMS, 네. LS 산전. 자, L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다른 걸 다 둘째치고 기술적인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쌀벌한 자리에 한번 사볼 만한 자리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첫 번째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 맞고 딱딱 하고 있는데 지금 이틀 동안 그 누군가가 무너뜨리지 않고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누군가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매수하려고 하는 의욕이 좀 있는 자리다 이렇게 그 시장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거래 터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승부가 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거래가 터지면서 위로 바로 전고점 그리고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 등배 라인을 또 돌파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가 한번 지금 자리는 손절가를 잡고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 안전한 자리라기보다는 손절가를 잡고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로 베팅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분기점입니다. 이거는 5일선 밑으로 살짝 밀릴 수가 있는데 손절가를 한 13,500원 정도까지 그 잡고 한다고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위로 한번 튄다고 하면은 지금 120선 저항을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위로 튀면은 그냥 여기서 저항을 맞아버리는 게 아니고 윗꼬리로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6,200~300원 정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를 이제 맥시멈 목표가를 보시고 이건 좀 장중에 좀 빠르게 대응해도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LS 산전이요. 자, LS 산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총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LS 산전은 일단은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철학자 누구죠?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 예, 맞습니다. LS 산전도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닌데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LS 산전은 이제 ESS 에너지 트레이딩 시스템이 되겠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제 미국도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면서 대체 에너지나 그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발언에 기대감들도 아주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유로존에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제 회의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 사이클 측면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금융주 다음에 갈 수 있는 것이 산업재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선침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프로그램이 사면은 이유 없이 올라가는 그런 그 세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그 LS 산전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제외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저 직전에 지금 굉장히 두터운
일봉상으로 헤드앤숄더를 형성을 했던 구간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수밖에 좀 없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이제 좀 수익 구간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테스트 과정에 돌입을 할 것 같다.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더라도 테스트 한번 받고 밀렸다가 다시 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했다가 가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덜었다가 다시 잡든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은 사실 손절 기간이 내일까지인데 내일 바로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못 잡았지만 매일 유업도. 예, 일단 한국 화장품은 내일 양봉 띄우지 못하면은 죽는 자리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에부터 하락을 하는데 음선이 연속 5개가 그 발생을 시켜놨고 어제 아래 꼬리 달고 받친 구간에 오늘 종가를 맞춰놨습니다.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하는 구간. 거기다가 딱 어정쩡하게 11선까지 갖다 대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자리에서 그 도박 수준으로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구간에서 딱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딱 보면서 내일 양봉 띄우면서 다시 올려태우면 장중에 아래 꼬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가격권대 잠시만요. 이거 한번 켜볼게요. 한 2,200원 정도까지는 장중에 음봉을 만들었다가 이제 장 끝나고 올려놓으면 일봉상으로는 꼬리가 되겠죠. 2,200원까지는 한번 견뎌보는 게 좀 맞겠고요. 2,200원 깨면은 나오고 내일까지도 음봉이다 하면은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못 잡았지만 매일 유업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매일협도 사실은 제가 이게 이제 5월 4일 날 거의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이제 그 보신다고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거를 100%라고 보시면은요, 50% 라인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보험 종목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이 그 시발점은 보험에서 들어와가지고 끌어올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기관들이 작업하러 들어오는 모습들.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게 맞냐면은 22,000원 구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거래 터치면서 돌파를 시킨다고 하면은 1,000원 더 주고 비싸게 사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 돌파 여부, 또 그 전후에서 강세, 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일 유업 갖고 계신 분들 팁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훨씬 더 좀 복잡다단한 김성식 포트를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좀 살펴주시죠. 머리 아픕니다. 종목이 9개나 돼서. 예, 그래서 막 중간에 장우 씨도 뭐 네. 잠깐 커피하러 갔다 올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사실 이제 대형주를 시가총 1조 이상 3조 이렇게 짜리인데 주로 이렇게 대형주들은 그냥 한 종목당 비중을 그냥 30% 확신일 때 30% 이렇게 실어도 10% 실어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매매를 한 게 똑같은 결과일 거면 아마 비슷합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결과를 따져보면 뭐 대다수 지수가 이 정도 오르면 한 7% 정도 이렇게 예상 수익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별개 얘기지만 그렇죠. 요즘에 서울 반도체 오르는 거 막 보면서 네네. 최병훈 전문가님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종목 오래 갖고 현금성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야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주로 대형주들은 사가지고 3% 이상을 가게 되면 한 7%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반도체 한 7% 갔다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면 대다수 종목 이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은 대다수 목표가 어느 정도 단기전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도 너무 길게 가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아직까지 판단이 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 하단은 상단이 한 1,900 정도니까 거기서 일단 이익 실현하고 다시 사는 어떤 그런 구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9개 종목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오늘은 차트보다도 수급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기관과 외국인, 특히 개인에 사는 것은 대형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시가총 1조 이상의 3조 뭐 이렇게 짜리는 주로 기관과 외국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이 종목에 대하는지 그에 따라서 단기 이익 실현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현대중공업은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28만 5천 정도 목표가인데요. 거기 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30만원대 안착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지수도 좀 가야 될 거고 지금 보시면 한번 보면 여기 빨간색이 순매수고 파란색은 순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 지수 빨간색이 계속 사고 있고 오히려 기관들은 최근 3일 동안 연속으로 팔고 있고요. 며칠 전에 28만원대 목표가 갔을 때 많이 샀었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 현대중공업에 가려면 어느 정도 어떤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 어떤 경기의 회복이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중기적으로는 좀 들고 가도 됩니다. 30만 이상까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이 이제 나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똑같은 현대중공업 같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결국 외국인이 쭉 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는 거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이 똑같이 현대중공업 같은 포지션 팔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팔았죠. 그죠? 말 그대로 경기의 어떤 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늘 특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된 어떤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두 종목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다시 14만 원 초반 내외 가면 오히려 사면 다음 주에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새로 내어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신규는 또다시 매수 시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목은 기관이 사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죠? 기관 살 때를 보시고 같이 기관들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우 하이텍인데요. 자, 성우 하이텍이 지금 왼쪽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개인은 순매도를 계속하지만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투신과 보험과 기금이 다 사고 있다는 거죠. 특히 보험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사고 있고 왜 이렇게 사냐면 지금은 이제 김수영 씨 있는 포트 중에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14,000 단기적 500원이 이제 목표가인데 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오늘 많이 조정받아서 다시 종가에 끌어올려 놨는데요. 이제 오히려 이 종목은 17,500원까지 중기적으로 들고 가도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성우 하이텍은 저도 추천해 놓은 상태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왜 7월부터 현대차가 3공장이 가동이 들어가거든요. 가동 들어가면 성우 하이텍의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중국하고 유럽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현대차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부품은 계속 조달이 많이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캐파가 늘어가면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기간 좀 길게 보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보다는 좀 중기로 들고 가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 계속 홀딩하고 가시고 좋게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피아 같은 경우도 괜찮은 상태인데요. 수급은 소형주라서 특별한 거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초록밴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급등했는데 오늘은 이틀 동안 급등해서 조정받는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보고 추천했던 한정기술인데 한정기술은 일주일 만에 이제 목표가 한 7% 정도 오면 거의 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저는 이제 목표가를 87,000원 보고 추천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2분기와 3분기에 실적이 급증하고 있고요. 하반기도 물론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특히 이 종목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투신이 사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신이 장중에 사는 걸 보고 투신이 좀 본격적으로 사면 좀 들고 다음날 안 사면 바로 매도를 하고 또다시 등락이 있기 때문에 사셔도 되고 오늘 투신이 33,000원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33,000원 사면 급등을 하게 되고요. 항상 이때 보면 이제 6월 1일하고 6월 14일 오늘 이 3일 동안 투신이 많이 샀을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는 특별한 건 없이 보지 않고 투신의 매매만 보시면 되고 기금하고 보험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좋은 종목인데 목표가 8,70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상 중국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중국의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매출 비중 18%가 밖에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동남아랑 다른 데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뛰고 악재가 있으면 주가가 내려왔던 중국과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하고 조금 별개죠. 하지만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오늘 샀다는 거죠. 경기 관련, 중국 관련 여러 가지 종목도 오늘 많이 기관이 팔았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기관이 샀습니다. 투신하고. 그럼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고 오히려 다른 중국 이외에 동남아뿐만 이런 데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에 6월 달에 재무 어떤 개선에 대한 바켓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걸 보입니다. 그래서 좀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도 보험은 좀 사고 있지만 수급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록은 조금 사는데 아직까지 바닥권이다. 그리고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현재 매도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상사 오늘 보고 사셨던 분들은 상당히 급락을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지금 거의 그렇죠. 손절 가격에 네. 조금 비슷하게 와 있어서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괜찮을 이 가격대는 4만 원 정도 내에서 아마 3만 5천 원 쉽게 빠지고 아마 저도 이제 3만 7천 원 어느 정도 다 빠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 파는 상태에서 오늘 이제 투신이 12만 주를 팔면서 보험하고 기금하고 세 개가 다 팔았어요. 기금하고 보험이 계속 참 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급이 별로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상태.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가 불확실한 게 바로 이제 투신한테 오히려 악재를 그냥 상품 가격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상품가와 연동되는 LG상사는 물론 이익 구조는 돼 있습니다. 자원개발 쪽 이익 구조는 다 돼 있지만 단기적 어떤 모멘텀에 약화가 돼서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지금 손절한 것보다는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9,000대는 쉽게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정도. 대다수 이제 증권사의 목표가 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손절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면 그때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복잡했었는데 한 종목 한 종목 모두 다 그래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 포트폴리오 점검은 모두 끝을 냈고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볼게요. 자, 시공테크에 아주 제대로 배팅을 해서 성공을 하신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의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오늘 종목도 좀 확신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오늘 종목도 굉장히 좀 확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손절가를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라는 종목이고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원익 IPS의 이제 매매 포인트 자체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로 지금 기관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IT 부품주들의 주인은 기관입니다. 외국인들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거들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테마주들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영향을 시장 환경에 의한 그 발산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과 가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요. 자, 지금 이제 뭐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세 선상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꺾여버리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 고점까지 이제 감에 있어서 기울기가 장기 추세에서는 이때는 이제 꺾여버리는 추세 이제 이탈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기관 장세인 한 달 반 정도를 이제 노리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관을 해가지고요. 기술적인 되돌림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자리에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 이평선들이 강력하게 밀집해 있는 흐름들. 자, 이 차트를 주봉을 거꾸로 돌려서 본다고 하면은 그죠? 이거는 빠져야 되는 차트고 여기까지 지지받으러 와야 되는 차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안전 구간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한 자리에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매수세 들어오고 이런 흐름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꼬리를 제외한 캔들상, 몸통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종가가 한 달, 두 달, 세 달째 일치되는 그런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를 제가 7,2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딱딱 치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본 개인들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누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누르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7,200원 정도, 21선 살짝 위인 7,200원 정도, 이 정도가 좀 적절해 보인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7,000원을 이탈을 시킨다고 하면은 요 밑에 최하단까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000원을 손절가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 10,000원을 잡냐고 하면요. 과거에도 장이 한번 깨지고 기관 장세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장대양봉으로 2차 파동까지 나오는 흐름들. 자, 이번에도 본다고 하면은 한번 1차 파동 보여주고 2차 파동까지 한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10,000원까지 볼 수가 있겠고, 요 구간이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매물 지역일 뿐만이 아니고 이제 호가 단위, 그죠? 5배 단위의 호가가 그 변하는 구간, 10원 단위와 50원 단위, 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대로 그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매수가는 7,2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10,000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9,800원, 뭐 9,000원대 중반이 아니라. 예, 뭐 깔끔하게 세종대왕 보고 받는 게 좋은데요? 아, 예. 네. 지난번에도 또 5,000원짜리 얘기해 주셨었는데. 자, 김정환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 원익 IPS. 뭐, 곧바로 담으실 것 같은데요? 장우 씨. 네? 네. 네. 뭐, 망설임 없이 곧바로 매수하실 것 같다고. 물론이죠. 네. 원익 IPS. 조금 전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기침하세요. 네? 기침하세요. 아유, 저 기침만 할 거예요. 예. 시공테크로 네, 시원한 장외 홈런 치셨잖아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냄새가 나요. 살살. 네. 네. 어우, 김정환 전문가 스멜. 좋습니다. 자, 원익 IPS 깔끔하게 10,000원까지 보자. 금방금방 수익률을 또 내주셨던 시공테크의 학습 효과로 장우 씨의 마음도 금방 좀 움직이는 듯합니다. 또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좀 기다려 보겠고요. 이번에는 김수영 씨를 위한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의 종목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직까지 이제 바닥권에 있어서 이제 좀 예측 매매라서 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 있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관심 종목을 계속 보시라고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탄력성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죠. 내려갈 때도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이익 났으면 좀 들고 가고 사고 나서 며칠 동안은 본전을 좀 잘 손절가 좀 참고하셔서 잘 지키시면서 매매하시면 단기의 수익도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호남석유입니다. 여러분 호남석유 잘 아시죠? 롯데그룹 석유화학 회사죠.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움직임은 이제 중국 관련된 어떤 모멘텀으로 생겨야만 크게 올라가. 왜냐하면 호남석유화학은 전체에서 매출 비중에 수출 비중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중국과 동남아가 많은데 동남아 아직 매출은 크게 좀 적지만 중국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을 때는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살아간다면 좋아진다면 이 종목은 크게 빨리 오르고 다른 화학주도 더 빨리 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이제 동남아 쪽에 사실은 석유화학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은 중국하고 동남아 시장인데요.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동남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시장에 선제적으로 증설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계속 장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먼저 물론 이제 이 회사 호남석유는 하반기에는 영업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법령수지 쪽이 상당히 이제 적정한 가격 수준 유지하고 있어서 영업 마진이 좀 괜찮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틸렌이라든지 HDP, PP 이 정설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는 실적이 3분기보다 좀 지금은 훨씬 예상보다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업황의 부진이 주가에도 많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이제는 향후에 하반기에 좋아질 것을 미리 좀 예측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차트에 수급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은 이제 호남석유는 외국인도 좀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있지만 최근 들어 좀 사고 있죠. 6월 중순부터 좀 사고 있는데 기관들은 오늘 또 10만 3천 주를 팔고 사다가 팔았죠. 그죠? 투신 팔고 오늘은 기금 조금 전체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입질하는 식으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이런 수급일 때 어느 경기 부양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 그때부터 공격을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바닥권에 놓여 있다.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39만 8천 2월 6일부터 지수도 그때부터 조정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번의 어떤 게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한 번 크게 하락하고 나서 다시 박스권 있다가 또 다시 하락을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했다는 것은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그냥 보시면 하락의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이나 파동이 세 개거든요. 하나의 파동 내려갔다 조정을 주고 또다시 파동을 했기 가격은 일단 단기적 일봉상으로는 이 가격은 하락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21만 8천이 저가를 찍고 지금 현재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 22평선이 붕괴됐지만 12평 근처에서 23만 5천 원 정도 내외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박스권 위에 62평선 27만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봉을 보시면 계속 39만 8천원 계속 빠져 이제는
하락을 멈췄습니다. 멈췄기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27만원까지 보고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투자 기간은 이제 3개월로 27만 이렇게 본 것은 27만 원 이상에 갔을 때는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실한 어떤 경기 상황이 좋은 게 나오겠죠. 그 전에는 27만 원까지 등락을 보면서 박스권 등락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3만 4천 원, 그다음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2만 7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남석유. 사실 SK이노베이션, 뭐 현대중공업 이러다가 업종 대표도 다 사는 거 아닌가? 김수영 씨 어때요? 네. 화정 씨가 뭐 한동안 작년에는 돋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좀 맥을 못 쳤잖아요. 네. 낙폭과대. 차시는 괜찮은데. 네, 뭐 네. 모멘텀은 없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적 매력은 있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직까지 좀.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수영 씨랑 저랑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합주를 성격합주 지금 PER 10배인데요. 10배 정도인데 예상치로 보면 네. 밸류에이션이 합주를 10배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시장보가 9배인데 사실 합주는 경기 사이클링 주식이 경기를 워낙 반영이 잘 합니다. 이익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흑자가 많이 나, 그 적자가 작년보다 막 70% 줄고 이래요. 이제 이익이 그 정도로 경기에 민감하게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 대비 퍼가 하악주는 한 10% 20% 할인돼야 돼요. 그러면 8배 이하면 지금 이 정도는 밸류에이션 좋다 그러는데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PBR 기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요. 이 밸류에이션 가치는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확실히 가격이 싼 밸류에이션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근에 다음 주도 어떤 경기 모멘텀이 나올 걸 보여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술적인 구간에서 차트를 보시고 기술적 매매한 구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네, 낙폭과대죠.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좋다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해도 무조건 좀 손해나도 괜찮다 이런 네. 측면인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수영 씨 그래서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요, 호남석유는요? 낙폭과대죠. 그렇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메리트보다 낙폭과대 메리트로. 자, 장수 씨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기 이전에 두 분의 결정을 들어봐야 되겠죠. 최종 포트에 이 같은 멘토링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담을지 결정 내릴 수 있는 전략 타임 10초씩을 양 팀 모두에게 드립니다. 네, 양 팀에 드린 전략 타임 10초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없어서 매일 이렇게 좀 허덕일 수밖에 없는 김수영 씨의 최종 결정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가 소개해줬던 한전기술 이제는 뭐 수익 실현을 하고요. 내일 네. 전량 매도합니다. 네, 한 2주간 6.5% 수익을 봤으니까 거의 목표까지 실현 왔고. 지난주에 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주일 만에. 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한 7% 정도 오면 한번 이익 실현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죠? 그래서 내일 정도에 아마 팔면 단기전 팔고 다시 또 내려오면 8만 천 원 또 다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는 팔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주식, 다른 전문가들 팔긴 그러고 제 거를 팔아서 이걸로 사고 또 다시 이익을 빨리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남석유 20% 매수합니다. 네, 좋습니다. 호남석유 가격은요? 네, 매수가 23만 4천 원이고요. 손절가 22만 7천 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한전기술보다 호남석유가 더 빨리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체 매매했겠죠. 김수영 씨의 완성본 잠시 후에 제가 포트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장우 씨는 매수죠? 네, 원익 IPS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필 그 10%인데 영어로 하시고. 네, 그래요. 뭐 네이티브, 네거티브. 괜찮았죠, 바로. 아닙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뭐 오리지널 부곡 하와이 발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워지려고 그러는 네, 이쪽 그 밸류에이션에 이어서 저희 이쪽 팀도 약간 균열이. 7월달부터 우리 헤어지죠. 저희 팀. 아니, 원래 손절 기간이 있잖아요. 7월에. 그렇군. 예. 원래 헤어지게 돼 예, 있어요. 죄송-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자, 10%,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200원 제시해 주셨죠. 예, 7,200원이고요. 손절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김정아 전문가가 3번 이상 강조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7,000원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예, 다 영어로 하실 줄 알고. 7,000 원. 그렇죠. 네. 예, 확실한 영어 발음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모를 외국인들을 위해서요. 자, 완성된 포트폴리오 김수영 씨 것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김수영 리포트 나가네요.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특별히 현대중공업은 계속 짧은 호흡 주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기관 수급 체크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전 많은 종목 가운데 가장 수급이 베스트인 종목은 성우하이텍이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초록뱀 이틀 연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너무 겁내하지 말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LG 상사 살려놓은 상태로 지금 한 일주일 만에 6.5% 수익 난 한정기술 대신 호남석유를 교체 매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리포트가 약간 바뀌게 되고요. 역시 현금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 전문가의 세 종목이 모두 다 선전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네요.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인포피아 5 내지 13% 가까이 모두 다 고정현 전문가의 종목이었고요. 한만식 전문가님의 성우하이텍은 수급이 가장 좋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높였는데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오늘 분석도 있었고요. 자, 한만식 전문가의 초록뱀, 고정현 전문가의 두산인프라코 역시도 아까 SK이노베이션처럼 기관의 수급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종목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호남석유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더 빠질 수 없다.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라는 의미인데요. 23만 4천 원의 매수, 목표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2만 7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지만 탄력적인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호식 포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동화약품 그리고 대한항공, 무엇보다 대한항공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테크, 오늘 시공테크를 추천해 주신 김정아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데 5일선 정도의 일단 수익 실현, 현금화 준비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 추가로 더 빠지는 건 괜찮다 하셨는데요. 원익 IPS를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는 장우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존 종목이었었는데 김정아 전문가의 시공테크 현재까지 수익률 좋지만 내일 하루 더 빠지고 난 다음에 5일선까지 터치하면 조금 현금화 수익 실현하십시오. 나머지 종목 더 보면요. 자,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은 원익 IPS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고요. 바닥 따지고 이제 막 기관의 수급이 급하게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시초가 매수 더 싸게 사시면 더 좋겠는데 목표가는 정확히 10,000원. 손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면에 따로 안 나가고 있는데 타이트한 7,000원이 원익 IPS 손절 가격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한국 화장품은 내일 반드시 양봉이 떠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시초가의 매수가 아닌가요? 7,200원이었죠. 아, 그래요? 아니 3분 전에 말씀드린 걸 그렇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없다 보니까 막 아까 아니, 한정기술도 막 2주 전에 종목 제가 못 들은 거니까. 원래 결혼하고 나면 그래요. 아줌마가 됐잖아요. 아니 신랑 생각 좀 그만하시고 방송에 좀 알았어요. 원익 IPS 왜 갑자기 좀- 최주봉 말투로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일은 쉬세요. 예. 그럴까요? 네. 아니 내일은 저 솔직히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요. 내일은 다음 주에 페널티로 내일 쉬시고 내일 북옥 하와이 갔다 올게요. 예, 내일 쉬시고 네네.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고요. 저는 아니, 주말엔 당직 좀- 쉴 거고. 아니, 당직 좀 서달라고 당직 들어왔거든요. 예, 저희 국장님이 방송에만 좀 집중해달라고 장훈 씨한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익 IPS 매수가만 저기 김정호 전문가님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예, 매수가는 이제 21선 살짝 위에까지 눌림목이 오게 되면 7,200원 정도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전해드렸는데 두 분의 수익률 과연 어떻게 변할지 내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한 전략타임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은지까지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ou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시간이 이제 막 도래했습니다. 자, 김수영 씨, 장욱 씨처럼 내 종목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의 멘토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모두 다 참여 가능하고요. 김수영 씨 팀에 또 장욱 씨 팀에 각각 한 분의 멘토 전문가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느 쪽 멘토를 내가 지정을 할지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김수영 씨, 장욱 씨 팀 먼저 고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어느 쪽? 김수영 씨. 아, 장욱 씨가 막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아, 그래도 김수영 씨, 그죠? 네. 네, 장욱 씨. 그래도 김수영 씨,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어요? LG전자. 예. 예, 지금 제가 9만 원에 잡아서, 예. 계속 떨어지길래 추가 매수해가지고 8만 원에 다 그 손실 매도 처리하고, 예. 예, 거의 조금 남은 걸로 다시 또 추가 매수해갖고 30% 지금 7만 원에 네. 30%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에 사셨다가 8만 원에 손절하셨다가 네. 다시 또 7만 원에 30% 사신 거죠? 복잡해요. 굉장히 막 속이 속을 많이 썩히는. 근데 하긴 해요. 다른 종목은 안 사시고 왜 계속 LG전자에 복수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LG 의도가 최병훈 있네요. 네. 최병훈 전문가 인사 나눠 보시기 네,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저 TV에 자주 본 적 없죠? 예, 네. 이제 최근에 좀 보거든요, 제가. 좀 열심히 보세요. 제가 LG 어떻게 말씀. 작년 제가 5만 원대도 계속 9만 5천 목표가로 봄까지 말씀드리고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5만 원대도 이제 사도 되고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사신 가격이 9만 원대 샀다 또 다시 8만 원에 팔고 그러면 이 종목이란 게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5만 원대 6만 원 정도에서 출발하면 50% 정도 상승했거든요. 가면서 그 50% 오른 종목이 실적도 기대감이 올랐었는데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제자리 가거든요. 그래서 제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왔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올라갔던 주식이 내려갈 때 사면 계속 또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한번 손절하면 다시 쳐다보는 것은 한참 뒤에 쳐다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시장의 여러 가지 시향으로 이제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휴대폰 분야가 2분기도 실적이 안 좋고 하분기도 예상보다 하회할 것이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이제 6월이죠. 끝나는데 예상 실적이 애널리스트가 탐방해서 한 예상 실적이 있는데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좀 낮게 나올 것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차트를 한번 보이시죠? 보면 이 주가란 게 여기서 보시면 94,300 찍고 내려가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급등을 해가지고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는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사실은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은 거의 마무리된 걸로 보이는데 이제는 이제 좀 더 위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1년 동안 매물대거든요. 여기 색깔이 연두색하고 노란색 있죠.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뚫어줘야 되면 자 78,000원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잠깐 가다 78,000원 다시 재차 내려올 거예요. 그럼 78,000 이상이 간다는 것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야 됩니다. 예상했던 실적은 잘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상당히 시간 동안. 그래서 다른 주식보다는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꼭 팔고 나오시고요. 이제 좀 당분간 건드리지 마시고 78,000 가면 다행이다 하고 빨리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란 게 이제 한번 빠지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작년 2012 올해 3월 10일 쭉 빠져가지고 올라가야 될 텐데 이평선이 다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여기 매물대 있는 상태. 그러면 다시 10만 원대 목표가를 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고 시가총액 높고 그다음 기관과 외국인이 매매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향후에 실적이 좋아야 되고 실적이 생각보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러브콜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예상 실적보다 안 좋게 나온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인 매매 짧게 반등할 때 팔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78,000원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78,000원까지만 가도 네, 너무 7만 감사할 8천까지 것 같아요. 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몇 개월 정도 가면? 앞으로 한 2달, 석 달 내에 가야 되는데요. 아, 근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가려면 2분기 실적이 한 7월 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네. 예상한 것만큼 나와야만 쉽게 좀 다시 기간에 어떤 로브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이 시장보다 좀 하에는 하겠지만 그렇게 나쁠 거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그냥 홀딩하고 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가을까지만 감사합니다.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럼. 예. 네. 네, 아이고 78,000원까지 LG전자 얘기 듣고 좀 안심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를 좀 볼까요, 장우 씨? 네, 아유 이분 에리나 씨 결혼을 또 축하해 주셨네요. 에리나 씨 결혼 축하드리고요. 에리나 씨 닮은 예쁜 딸 낳으시기 바랍니다. 주식쇼의 활력소 에리나 씨 파이팅 하셨습니다. 라이브 플렉스 3,300원에 30% 비중이고요.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매도 시점. 예. 매도 시점을 본다고 하면은 라이브 플렉스 잠깐 이제 그 주가 기술적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이 부분들, 요거 지금 보일랑말랑한 실선이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되겠는데, 신용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한번 반짝이더니 3월 말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 안정된 이후에 신용잔고가 다시 줄어든 흐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시가총액이 900억 원 정도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라이브 플렉스의 시가총액은 1,100억 원, 200억 원 정도를 잘 쳐주면은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그 정도 본다고 하면 4,500원 정도까지 볼 수는 있긴 한데, 지금 기술적인 패턴상 쌍봉 맞고 떨어지는 패턴, 그리고 기관이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팔았는데도 한번 훅 휘둘리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 파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시 잡는 것이 아니고 뭐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평선들이 너무나도 오밀조밀 모여있기 때문에 딛고 네.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차라리 좀 다른 종목들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데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 라이브 플렉스 설명이었고, 오늘 참고로 김정호 전문가님 좀 전에 멘토링 해주셨던 분은 원익 아이패스를 장욱 씨에게 어떻게 했냐고 추천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김세용 씨? 네, 성우하이텍입니다. 매수가는 14,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지금 14,500원 사셨으면 좀 늦게 사셨네, 그죠? 많이 언론 확인하고 사셔서 저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는 15,700원 정도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시면 한 3개월 정도 본다면 17,500원까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지금 한번 제가 차트를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자, 최근 들어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때 거래가 좀 실리고 나서 주가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 상태 이후에 여기서 거래가 한번 실렸고요. 자, 또 다시 여기서 거래가 또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거래가 또 실렸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쪽보다 거래가 없는 상태, 적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은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과거의 주가 패턴을 좀 다릅니다. 이 종목. 한번 오르면 주가가 훅 빠지고 다시 오르면 빠지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모습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거래가 실리면서 에너지가 붙으면서 이걸 거래가 실리면서 개인들은 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샀는 거죠. 기관이 대다수 샀습니다. 공격적으로 다 매집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 이제는 왜 이렇게 매집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난번에 SL을 제가 19,000원 계속 이야기하면서 22,000원, 1,000원대 계속 중교 가져가도 26,000원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향후에 실적에 급성장하고 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설 정설해서 매출액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유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자동차 시장은 성장산, 우리나라 성숙 단계 산에 더 이상 경제 성장률밖에 또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중국과 오히려 유럽은 지금 잘 나오고 유럽 쪽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 쪽의 모멘텀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이익 나면 계속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린 가격을 잘 참고하시고 꼭 손절을 하신다면 13,900원은 손절가 짧게 보시면 13,900원이고 길게 본다면 손절가는 13,4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수영 씨는 성우하이텍을 16,000원 보고 있고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은 17,500원까지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 막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뭘요. 자,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기 이전에 김수용 씨, 장훈 씨 팀이 있어요. 먼저 상담을 원하는 팀을 콕 찍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장홍 씨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은 걸로 봐서 수익 많이 보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갖고, 예. 아, 그러세요? 이제부터는 주식쇼 이거 전문가님 따라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예, 예, 예. 이거 가지고 있는 걸 한전을 80%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80점 잘 팔아갖고는 이제 주식 스트라이크 따라 하려고요. 아, 이제부터 따라 하신다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종목은 어떤 거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한국전력을 평균 단가가 3만 원인데요. 예, 예. 손해 보더라도 요번에 팔고 나가지고 다시 포트를 짜려고 그러거든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실으셨어요? 80%요. 80%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일단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전기는 돌려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예. 자, 일단 김정화 전문가님의 자세한 그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예. 그 시황에서 개별주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량주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량주를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전력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가슴 뛰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그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무서운 패턴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공중에서 양봉 띄운 다음에 윗꼬리 쭉 빼놓고, 그리고 거래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그 발생하느냐, 이런 종목들은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장중에 갭 두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다가 그냥 안 산 겁니다. 아침에 사다가 오후에 안 사버리면은 이런 차트들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이런 그림들은 한 2, 3일 정도 밑으로 하락하는 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는 이제 수렴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24,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24,000원 정도 떨어지면은 그냥 두셨다가 이거 27,000원까지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왠지 예. 수렴을 하고 지금 여기 공중에 붕 떠 있는 거를 수렴을 한 다음에 27,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27,000원 정도 오시면은 파시고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27,000대가 완전히 손해 보더라도 전량 매도하고 예. 다른 걸 하면 되겠죠? 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27,000원에 무조건 다음 주에 전기료 인상을 한다 하더라고요. 회사 전화해보니까요. 한전에 직접 전화까지 해보셨어요? 회사 주식부에 전화하니까 어. 다음 주 안에는 많든 적게든 인상한다 하길래 인상한다 발표할 때 그때 팔아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먼저 반영돼요. 주식에 그런 게 이제 호재 같은 게 있으면은 예. 먼저 반영되거든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크닉 구간이니까 한 27,000원 정도가 딱 적정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 뉴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반영했대요. 27,000원 예. 정도 오면 바로 일단 좀 나오실 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걸 하고는 호남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길게 가져갔으면 본전 정도 회복할 것 같고, 아까 김정하 정도 27,0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좀 더 가져가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7,000원 정도 팔고 그러니까 보다 오히려 좀 저는 길게 보면 좀 좋다고 봅니다. 네. 한국전력을요? 네.
네. 자, 한국전력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할 기간이라든가 그런 룸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에 교체 매매에 관한 문의는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한국전력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인상을 피고 일반 서민들은 인상을 구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 멘토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또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9시 반에는 한만식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배너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 아래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저는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위한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 밤 9시 반에 무료 방송을 해주시는 한만식 전문가님이 오늘 2부를 먼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프로세스 투자 기법이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깊이 있는 분석부터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